안녕하세요. 오픈엣지 운영자 김성권입니다. 오늘은 기술 수요 조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부는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매년 8 내지 9월 달 정도에 기술 수요 조사를 공고를 띄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공고가 떤 기술 수요 조사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과 같이 그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에 들어가 보시면 사업기획 공고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서 과제 기획 공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그 기술 수요 조사 R&D 기획 참여라는 그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윗부분만 이렇게 잘랐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2024년도 첨단 전략 산업 초격차 기술 개발 반도체 분야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예산이 3조 한 4천억 정도 R&D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그 반면에 10대 전략 산업 분야 중 대부 10대 전략부 기술들은 사업비가 더 정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술 수요조사서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화면은 기술 수요조사서 왼쪽에 보시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수요 공고문이고 오른쪽에는 그 공고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필요한 서류들이 이렇게 첨부 파일로 붙어 있습니다. 공고문부터 시작해서 규정 내용까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페이지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술 소유조사서를 제가 한글 파일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고문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공고문을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은 그 내 분야가 내가 이 공고문 분야가 우리 회사하고 맞는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의 왼쪽 편에 1페이지 왼쪽 편에 가에 보시면은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분야가 이번에는 기술 분야가 반도체 공정 장비와 디스플레이 이 두 개 분야입니다. 이 두 개 분야를 해서 기술 수요 조사 기간은 9월 1일부터 즉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총 22일간 오늘이 9월 5일이니까 아직 한 2주 이상 남았죠. 그리고 공고문을 보실 때 제일 좀 유의할 사항이 오른쪽에 4번 항목이 보시면은 기술 수요조사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 부분 항상 좀 보셔야 됩니다. 수요조사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두면서 작성해야 될지 즉 다시 말해서 4의 가를 보시면은 기술 수요 조사서 제안서의 주요 고려사항은 내용의 적합성, 원천 기술 확보 가능성, 중복성 여부 등입니다. 그리고 다에 보시면은 중복성 문제를 항상 이렇게 부분입니다. 중복 투자 부분입니다. 국가 예산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정부 R&D 기술 개발 과제로 기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빨간색 박스로 만들어놨는데요. 마에 보시면은 본 수요 조사서는 신규 지원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므로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기술 수요 조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내용이 반영이 안 된다,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의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4에 보시면은 2024년도 신규 과제 RFP는 품목 지정형으로 도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세분 기술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에 보시면은 과제 기획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고 공고는 연말에 또는 내년 1월에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오른쪽은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그러면 기술 수요 조사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기술 수요 조사서는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제한자 정보, 즉 기업 정보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기관명은 뭐뭐전자라든지 그리고 제한자는 누구, 연락처, 이메일 그 다음에 지역은 서울인지 부산인지 광주인지 그리고 구분은 중소기업인지 이렇게 대학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한기술 정보입니다. 제한기술 정보는 세부 사업명과 제한기술명이 있는데요. 별첨 2를 좀 참고를 해보시고 별첨 2를 보시면 반도체 공정 장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원 대상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 있는 외투 기업들의 어떤 기술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전시키거나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을 좀 더 외국 기술하고 조인트 벤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정부가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 읽어보면은 국내 외투 기업 중심 소부장 국내 패키징 관련 소부장 업체의 글로벌 기술 경쟁을 강화를 위한 국내 투자 기업 중심의 소부장 R&D 그리고 또는 해외 첨단 패키지 선도 연구 기관 연계 R&D 차세대 첨단 패키지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 이런 어떤 업체하고 컨소 또는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들은 파트너 또는 외투 기업을 어떻게 같이 움직일지 선정을 할지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술 분류는 오른쪽에 있는 첨부 파일과 제한기술 유형도 마찬가지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기술 및 개발 목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뭘 개발할지, 개발 목표인지, 그리고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요 내용이 뭔지, 그리고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정부 투자금은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TRL은 현재 몇 단계인지, 종료할 때는 몇 단계로 될지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기술 개요 및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기술 개발이 왜 기술 개발 이걸 해야 되는지, 즉 다시 말해서 기술 개발의 명확한 타당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타당성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왜 개발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 있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업계획서 작성하든 아니면 수요조사서를 작성하든 분에 이 부분을 제가 제일 좀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왜 꼭 선정되어야 하는지 내가 왜 RFP를 수요조사에서 했을 때 선정되어야 하는지 이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외 개발 및 표준 동향입니다. 이거는 내 기술의 국내외에 대한 시장
동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6번째 적용산업 분야와 기도 효과입니다. 기도 효과 이 부분은 사실 필요시 고용 창출 기도 효과인데 정부에서 지원 사업들을 가장 정부 돈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수출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주안점을 두는 역점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 사업을 통해서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고 수출이 얼마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제시가 되면은 좀 더 정성적이라마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 승인 검토 부분 이 부분은 별점 5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사업에 상중하중 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검토 사항은 안전관리 중요성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기술 수요 조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이렇게 직접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신 다음에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픈엣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